눈에 이렇게 빛날 그 약간 밝은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눈동자 말씀을? 아 이렇게 그게 왜 하냐면 옛날 영화에 그런 거 많거든요. 옛날 영화에 흑병에도 보면은 얼굴을 근데 여기 눈 있는 데만 이렇게 허옇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저는 근사해 보여가지고 따라해봤습니다. 네. 요즘 영화 잘 없는 거. 저는 이 영화가 정말 진짜 이 영화는 표현주의 작품이야라는 이런 것들 드러내는 여러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아까 계속 요즘 한국 영화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뭐라 그럴까 한국 영화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나 스타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나 하나같이 약간은 리얼리즘에 대한 어떤 강박 같은 것들이 너무 좀 과한데 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안개 속에서의 총격전이라 그럴까 등등 자동차 장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표현주의 느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저는 그런 것 지점들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주로 받겠습니다. 저기 뒤에 계신 모자를 쓰신 전작이었던 늑대 소년도 그렇고 이번 영화도 그렇고 감독님이 근현대사에 굉장히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작 늑대 소년에서도 그 소년이 병기로 길러졌다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또 무장공비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음모론이 있었다 이런 걸 살짝 까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쪽이 신선하게 다가왔는데요. 이런 것들 이렇게 생각하신 의도라든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영화하고 좀 비교하면 좀 죄송할지 모르겠지만 헐리우드 영화 CGV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었어요. 목님의 장면들이라서 이런 걸 봤을 때 그런 것도 좀 많이 참고하셔서 작업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 근현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영화나 늑대소년이 관심이 있다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수준이 좀 옹색한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게 진지하게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관심이 있다고 하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장치로서 이용은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심이 되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과거로 늑대소년도 그렇고 늑대소년은 시간이 필요해서 오래 기다린 그래서 이제 과거로 간 거고 이 영화는 약간 그런 표현에 있어서 영화적인 표현에 있어서 촬영이라든지 미술 조명 이런 거에 있어서 현대로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대는 지금 너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과거로 갈 필요가 있어서 과거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신시티는 우리 영화의 레퍼런스로 있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영화가 화면의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좀 표방하고자 했던 거는 좀 더 옛날 영화들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밤에 미행하고 막 이렇게 코트 입고 담배 피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모자 쓰고 다니고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그런 영화들을 저희가 좀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그림자, 안개, 그 약간 파타 같은 여자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트렌치코트 이런 것들, 밤, 골목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현실에서 이제 벗어난 이야기라고 하시지만 아까 질문하신 분 말씀처럼 오히려 반대로 약간은 근현대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중요한 지적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또 예술을 맡겠습니다. 저쪽 첫째 줄 남자분. 예.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화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그 이전에 영화에 대한 리뷰나
어떤 그 관객들 평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서는 어떤 한국형 히어로물을 약간 표방한다, 약간 그런 식의 제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처음으로 영화를 봤는데, 한국형 히어로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조선명탐정 그 영화라던가 뭐 그런 식의 약간 되게 유쾌하게 풀어낸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진짜 되게 클래식하게 미국형 히어로처럼 되게 진지한 영화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탐정 홍길동을 보면서 느낀 것이 되게 진지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고, 아까 그 말씀장처럼 되게 재밌게 풀어내려고 했던 것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독님이 처음에 이 영화를 제작하실 때 그런 히어로물을 약간 염두를 하신 건지, 그리고 그 히어로물이었다면 어떻게 풀어내는 방식을 염두에 두신 건지 약간 궁금했습니다. 예. 그 한국형 히어로라는 말은 이제 마케팅을 위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영화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영화를 저기 하려면. 근데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한국형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 영화는 히어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그냥 캐릭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있는 외국 드라마나 외국 영화는 많이 있는 그런 반영웅 캐릭터, 그러니까 매력적이지도 않고 아는 부분이 많고 도덕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은 캐릭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거든요. 뭐 공공의 적 같은 그런 형사 캐릭터도 있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좀 더 말씀하신 대로 조금 그러니까 조금 좀 더 만화적이고 좀 더 표현주의적인 그런 구석이 있는 그런 영화를 좀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영화를 해보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영화의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이하수님 받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계신. 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아역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로 나오는데 그런 컨셉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 궁금한데요.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홍길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뭐 손가락도 자르고 총도 쏘고 하여튼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냥 말로만 잔인하다, 손가락을 자른다, 총을 쏜다. 근데 실제로 총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 맞아서 이런 모습도 안 나오는 사람인 건데, 근데 이제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셨는데 이제 아역들이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런 장면이 좀 나오면은 약간 어울리지가 않는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그런 식으로 가게 된 건지. 왜냐면 개인적으로는 좀 더 잔인한 모습이 좀 드러났어도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캐릭터성이 이렇게 말로만 나오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어떻게 컨셉을 잡으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예, 그게 기동의 캐릭터는 저희가 이제 되게 처음부터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고민을 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수위.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가 뭐 폭력을 행사하는 애가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좀 재밌게 볼 만, 어느 정도까지 재밌게 보고 어느 정도까지 좀 불쾌하게 볼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부터 편집까지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편집을 하는 도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막 그 블라인드 시사라고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CG도 없고 뭐 믹싱도 안 되고 음악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관객분들을 모셔다가 영화를 보여드리고 점수를 매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너 번 하거든요. 근데 그 길동이 실제로 그 처음에도 손가락 자르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총을 실제로 쏴서 무릎에 맞히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중간에 고문 장면도 되게 좀 길게 있고 하는데, 그런 장면들이 다 최하점을 기록했어요. 점수에서 정말 최하점.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조금 그럴 때 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원래 찍어난 건데 그때는 싫다고 하시더니 지금 와서 그런 하시고 약간 그런 농담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하다거나 뭐 아니 후회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그게 이제 물론 저기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관객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매력 있게 봐주시고 그러면은 이제 용기가 나서 저도 이제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장르로 이거 되게 어떤 식이었냐면 처음에 이제 그런 잔인한 몇 개의 폭력적인 장면들이 점수가 가장 그 바닥을 찍는 장면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했는데 계속 줄여가지고 했는데 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게 2탄이 언젠가 나온다면 되게 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작품은 폭력적인 영화다라고 이제 딱 모든 사람들에서 선언을 하고 해볼 생각입니다.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 대한 부분 사실은 뭐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데 그랬었다는 말씀 들으니까 참 좀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감독님이 오늘 약간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사실 그 첫 약간 말씀을 좀 열어주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아쉬움을 좀 표하시는 부분 없으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영화를 만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홍길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얘기될까 될 수 있는 이견이 있는 여지가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늑대소년 같은 경우는 이야기 자체가 너무 단순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다 착하고 되게 감동적이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구석이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지 않았는데 홍길동은 그런 이견이 많았고 얘기가 중간중간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서 되냐 이게 이 제작비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근데 그런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고 그런 위험한 부분이 있는 얘기가 저는 더 매력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다음에 뭐 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물어보는 다음에 어떤 작품을 했을 때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에서 누가 이렇게 돼서 뭐 어떤 거를 하려는 얘기다. 그러면 딱 듣는 순간에 너무 재밌겠다. 그거 딱 느낌이 딱 오는 영화들 그 이한 스토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 사실 조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뭔지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궁금하고 흥미가 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홍길동이 약간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누가 이제 시나리오도 쓰고 어떤 영화를 한다 그럴 때 제가 설명을 할 때 아니면 우리 영화팀이 설명을 할 때 재밌겠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뭐냐,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때 시나리오 때도 그렇고 편집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저는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의 결과가 조금